만약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이 온이라는 괴물한테 먹혀버린다거나 살해를 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눈이 돌아가서 온이놈들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온이들, 한국어로는 도깨비들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온이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집단이 있으니 바로 귀살대라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태양의 힘을 가진 일륜도라는 칼을 이용하여 온이들을 소멸시키는 일을 주로 했고, 이 과정에서 온이들을 죽이는 만큼 귀살대의 대원들도 죽어나갔죠. 이렇게 죽는 대원들도 많았지만 살아남은 대원들은 점점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갔고, 그렇게 다른 대원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대원은 지주라고 불리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둥이 되긴 한데, 이 지주라고 불린 사람들은 보통 염주, 수주, 음주 이런 식으로 불려서, 만약 기둥으로 번역해버리면 화염기둥, 물기둥, 소리기둥 이런 식으로 불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 좀 하찮아 보이니까 굳이 기둥으로 번역 안 하고 원본의 지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귀살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함을 지닌 총 9명의 지주가 존재했고, 이들이 같은 지주라고 하여 모두 같은 능력에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이 9명의 지주들 중에서 누가 제일 강할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매기는 순위는 매우 주관적이며 여러분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반박하고 싶다면 댓글로 저를 좀 패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네요. 우선 지주 9명 중에서 가장 약할 것 같은 사람은 바로 충주 신호부입니다. 신호부는 벌레의 호흡이란 걸 써서 충주라고 불리는 지주죠. 보통 귀살대들은 온이를 죽일 때 목을 베어서 죽이는데, 신호부는 특이하게도 검에다가 등꽃의 독을 조합하여 그걸 온이에게 주입한 다음 독살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이게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호부의 신체 능력을 생각하면 이렇게 온이를 죽이는 게 불가피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부는 체형이 좀 여리여리하다고 볼 수 있고, 온이의 목을 벨 정도로 베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어 온이를 죽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벌레의 호흡과 독을 이용해 온이들을 죽이는 거였죠. 근데 이것으로는 다른 지주들보다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애초에 독으로 온이를 죽이나 목을 베서 온이를 죽이나 방법이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귀멸의 칼날 최종장 부분에서 도우마와 전투를 할 때 도우마가 시노부의 추구코인 카나오를 보며 시노부보다 강한 것 같다란 말을 합니다. 애초에 카나오가 시노부의 제자 같은 느낌인데, 시노부보다 강하다니, 물론 카나오가 그만큼 수련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시노부가 지주 중에서는 그닥 강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을 쓰는 특이한 전투 방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주 중에서는 약체에 해당하는 것 같은 시노부를 9위라는 순위에 넣어봤네요. 다음 8번째로 강한 지주는 음주 우즈의 텐겐입니다. 솔직히 지주 중에 최약체를 고르는 건 쉬웠지만 이후의 순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텐겐도 충분히 강한 지주이긴 하지만 비교적 초반에 나왔던 지주라 활약을 많이 하긴 했지만 후반에 나온 지주에 비해 강함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가지고 높은 순위를 주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텐겐이 유학편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보면 그렇게 약한 지주 같지도 않았습니다. 탄지로가 고전했던 다키라는 오니를 순식간에 목을 베어버렸고, 규타로와 다키 2명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게다가 적인 규타로도 텐겐을 굉장히 고평가해서 너같이 타고난 놈들은 우리 같은 애들을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손가락 악력의 힘으로 꽤 무거워 보이는 일륜도를 잡고 휘두른다는 점이나 근육으로 조여가지고 잠시 동안 심장을 멈추기도 하고, 악보라는 것을 완성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다 피해내고 받아쳐내는 등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약한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얘기할 지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했고, 귀멸의 칼날 후반부에 나온 반점의 발현이라던가 도신을 붉게 만든 현상이 안 나왔으므로 유곽편에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했지만 이렇게 8이라는 순위를 줘봤습니다. 다음 7번째로 강한 지주는 연주 미치리입니다. 미치리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근육량이 8배 정도라고 하고, 가슴도 아무튼 이 미치리는 특이 체질 덕분에 먹는 양도 많고 근육량도 많아서 터프한 전투를 할 수 있는 지주입니다. 도공의 마을 편에서도 상현의 4와 싸울 때 미치리가 상현 4의 음파 공격을 정면으로 맞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미치리가 세상 멍청한 얼굴을 하며 기절을 합니다. 상현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았으니 기절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상현의 4는 이걸 맞고 형체를 유지한다고? 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맞았으면 아예 형체가 날아갔을 건데, 미치리가 특이 체질의 덕분에 그냥 기절만 하고 끝났던 거죠. 이것만 해도 이미 육체가 탱크 한 대급의 내구성을 가진 것이 증명된 거고, 텐겐은 상현 6을 상대로 거의 뒤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탄지로 제니치 이노스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거기서 규타로 다키나메를 상대로 그냥 죽었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치리는 상현의 4를 죽이진 못했지만 동이 틀 때까지 상현의 4의 공격을 계속해서 버텨냈고, 결국에 탄지로가 본체를 찾아내서 없애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귀멸의 칼날 후반에 강한 자라면 반점이 나타난다는 설정이 생겨났고, 미치리 역시 반점이 발현되었기에 텐겐보다는 강한 지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주가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다른 지주들보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힘만 믿고 전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가지고 높은 순위를 주긴 어려웠네요. 다음 6번째로 강한 지주는 염주 랭고쿠 쿄주로입니다. 무한열차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랭고쿠가 이렇게 낮은 순위에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무한열차에서 랭고쿠는 혼자서 기차 4칸 정도를 커버하면서 일반 승객들을 지켜냈고, 그러고 난 뒤 말짱하게 걸어와서는 아파하는 탄지로에게 조언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투 후에 상현의 3인 아카자와 대결을 했을 때도 아카자와 비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습니다만 아카자를 동이 틀 때까지 잡아뒀고, 싸우는 동안 계속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아카자를 겁나 당황한 다음 빤스를 치게끔 만들었죠.
이거만 봐도 충분히 강한 지주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소년 만화 특성상 초반에 나왔다가 퇴장한 캐릭터는 후반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비하여 약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배울 수 없이 낮은 순위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랭고쿠가 죽지 않고 무장과의 최종 결투까지 살아있었다면 랭고쿠도 다른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반점이 발현되고 일륜도 역시 붉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강한 지주는 수주 토미오카 기유입니다. 기유는 1화부터 등장을 해서 마지막 화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지주입니다. 기유는 물의 호흡을 쓰는데 탄지로가 쓰는 물의 호흡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기유는 10개밖에 없는 물의 호흡에서 자기만의 형인 잔잔한 물결이라는 형도 만들어내는 등 확실히 월등하다는 느낌을 줬죠. 그리고 아카자와의 전투 중에 반점도 발현하여서 잠시 동안 아카자를 압도하는 등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원래라면 악력의 힘으로 붉은 칼을 발현해야 하긴 한데 사네미와 함께 칼을 맞부딪혀서 편법으로 칼까지 붉게 물들이는데 성공도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 말할 모든 지주들이 반점과 붉은 검을 발현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기본 베이스라고 봐야 하고 이후의 활약에 대해서 본다면 다른 지주들에 비해 기유의 활약이 컸나 하는 의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5위라는 순위를 줬습니다. 아카자와 싸울 때도 탄지로 덕분에 이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며 무장과 최후의 전투를 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물의 호흡이 방어에 특화된 호흡인 덕분에 살아남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높은 순위를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탄지로가 오니가 돼서 폭주하려고 할 때 바로 상황 파악을 하고 탄지로를 제압하는 거는 좀 멋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강한 지주는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는 아직 애니에서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긴 한데 대충 만화를 보니까 스피드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사네미가 처음으로 전투를 하는 걸 보여줬던 건 상현의 1인 코쿠시보를 상대할 때였는데 이때 아직 반점이 발현하지 않았음에도 잠시 동안 코쿠시보와 동등한 싸움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도중에 밀려가지고 치명상을 입고 내장이 빠져나올 뻔하긴 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싸움을 이어나간 걸 보면 진짜 집념 하나는 지주들 중에서 최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네미는 이렇게 전투력도 뛰어나지만 사네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귀혈이란 것으로 상현의 1인 코쿠시보조차 취할 정도로 강력한 향을 뿜어냈습니다. 이게 코쿠시보라서 금방 적응한 다음 다시 지주들을 상대했지 엔가나 오니들은 사네미와 싸울 때 상처도 못 입히겠지만 상처를 내는 순간 더 힘든 싸움을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능력도 강하고 희귀혈까지 있으며 반전까지 발현이 가능한 사네미는 지주들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전투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등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강한 지주는 사주 오바나이입니다. 솔직히 전 무장과의 전투를 보기 전까지 오바나이를 그닥 강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뭐 싸우는 걸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냉철한 원툴로 보였어가지고 제가 싸워봐야 얼마나 잘 싸우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무장과 싸울 때 가장 오래 전투를 유지하고 탄지를 도와 무장을 위기까지 몰고 갔던 게 바로 오바나이였습니다. 오바나이는 애초에 공격이 뱀처럼 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상대하기가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반점도 생기고 칼을 붉게 만들어주는 혁도에다가 그리고 신체의 내부가 보이는 경지까지 올라가자 무장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강함을 제대로 보여줬던 것이 무장과 상대할 때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뱀의 시선을 이용해 무장의 공격을 피하고 무장의 가슴에 혁도를 박아넣는 등 대단한 활약을 했었습니다. 결국 미치리와 함께 목숨을 잃긴 했지만 무장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활약을 보면 오바나이가 지주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9명의 지주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사람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쓰는 검사로 태초의 호흡인 해의 호흡을 쓰는 검사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출신부터가 비범해가지고 전투력 역시 남다른데 지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1대1로 상현을 이긴 적이 있는 지주입니다. 우즈의 텐겐이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3인방이라 상현의 6을 상대하다가 한쪽 눈을 잃고 파란 쪽을 잃어서 귀살대를 은퇴한 걸 보면 무이치로가 혼자서 상현의 5를 잡은 건 진짜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약까지 한 다음 나중에 상현의 1인 코쿠시바와 맞대결을 하는데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코쿠시바에게 접근해서 칼을 박아 넣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엄청났던 것이 다른 지주들은 칼을 빨갛게 물들일 때 서로의 칼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악력으로 붉게 물들였을지라도 지속시간이 오래되지 못했는데 이 무이치로는 자신의 몸이 두동강이 나서 죽어가는 상황에 한쪽 팔이 없어서 손 하나로 칼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력으로 칼을 붉게 물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이 덕분에 압도적으로 강한 상현의 1인 코쿠시보를 무찌를 수가 있었죠. 이게 무이치로가 상현의 1과의 전투에서 죽는 바람에 무장과의 싸움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무장과의 싸움에서 활약한 사람들보다 전투력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코쿠시바의 전투에서 보여준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지주들만큼의 실력은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무이치로가 불과 14살이었던 것까지 생각한다면 솔직히 무이치로를 1위로 만들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무이치로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원탑 지주는 바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이 남자는 애초에 귀살대가 되기 전부터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가 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오니가 쳐들어오자 주먹으로 오니의 뚝배기를 뭉개버릴 정도로 힘이 엄청났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귀살대가 돼서 제대로 수련을 하기 시작하니 다른 지주들조차 경외심을 느낄 정도의 실력을 지니게 됐죠. 이노스케가 교메이를 보고 귀살대 최강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상현의 1인 코쿠시보 역시 교메이를 보며 이런 검사는 300년 만에 보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감탄을 했었죠. 또한 코쿠시보가 이른바 내비치는 세계라는 경지에 다다라서 사람들의 근육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하는 걸 순식간에 깨닫고는 교메이 역시 바로 내비치는 세계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 덕분에 자신의 근육을 살짝씩 비틀어서 코쿠시보가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걸 방해하는 데 성공하죠. 여기다가 반점도 발현했으며 검을 붉게 물들이는 혁도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주들 역시 전투 중에 교메이가 오면 엄청 든든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교메이의 전투력이나 전투 센스 같은 것은 그 누구보다 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무이치로가 그 어린 나이에 죽지 않고 교메이의 나이까지 살 수 있었다면 교메이 이상의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쥐주들의 강함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이게 9위랑 1위는 뽑기가 쉬웠는데 그 사이를 정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